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쌤의 부동산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주택의 용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상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이 이제 주거용, 주택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차분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주택의 유형이 뭐냐면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 제3조의 5 관련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고요.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 다중, 다가구, 그 다음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중가구 하시면 돼요. 중가구. 그래서 중가구 하면은 이건 무슨 주택이에요? 단독주택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과 공동의 구별의 실익은 이제 금방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그 다음에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독과 이 공동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구별을 했느냐, 구별의 그 어떤 그 실익이 뭐냐, 이거는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제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인데 단독주택 있습니다. 단독.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는 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건물 한 동이 소유자가 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소유자가 1인이라는 얘기죠. 건물 한 동이. 그럼 이제 단독이 있고요.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중. 이 다중주택이 우리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중이 뭐냐? 자, 그 요건을 보시면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다.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실별로, 가구별로 욕실은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취사시설이 뭐냐면 싱크대입니다. 싱크대하고 이제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따라서 만약에 이제 취사시설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중주택이 아니라 다가구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옥의 이제 세 번째 경우에 보면은 한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쓰는 이제 그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 따라서 200평 이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합니다. 지하층 제외하고 3계층 이하입니다. 그래서 바닥면적 합계가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평, 6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 만약에 4계층이 되면 이거는 공동주택입니다. 3계층 이하일 것.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 자, 좀 화면을 가리고요.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 그러니까 주택 외의 용도라는 게 뭐냐면 사무실이나 점포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뭐야? 제외한다. 그래서 층과 계층을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층과 계층.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제 네 번째 경우에 보면 적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건축 조례입니다. 건축 조례. 이제 건축 조례는 지자체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사진을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취사 시설이 있죠. 이 취사 시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중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취사 시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싱크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스레인지가 있죠. 이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취사 시설이 있으면 이건 다중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욕실은 있으나 이런 취사 시설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가구가 있습니다. 다가구. 자, 다가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똑같이 이제 다중하고 똑같습니다. 3계층 이하일 것. 지하층은 제외합니다. 다만 여기 블라블라 나왔는데요. 이건 다중주택하고 똑같습니다. 필로티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또는 1층이 이제 에, 주거용이 아닌 외의 용도, 다시 말하면 점포나 사무실로 쓰는 경우에는 층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똑같죠? 그 다중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9세대 이하입니다. 19세대 이하. 19세대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가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다음 공간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다가구 주택에서는 뭐가 있느냐? 실마다, 가구마다 이제 이 주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뭐가 돼요? 다가구가 되고, 없으면 이제 다중주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봅시다. 자, 1층을 봅시다. 1층에 보니까 필로티 구조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럼 필로티 구조에다가 여기 이제 주차장으로 보통 쓰죠, 이게. 그러면 층수를 산정할 때 요 필로티 구조라든가 1층에 이제 주차장을 씁니다. 그 다음에 1층이 이제 점포나 또는 이제 사무실로 쓰는 경우에는 층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주택으로 쓰이는 거죠. 주거용으로. 그래서 1계층, 2계층, 3계층 이하죠. 그럼 3계층 이하면 이제 뭡니까? 단독주택이 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3계층 이하가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제 4계층 이하가 되면 이건 공동주택으로 하는 겁니다. 3계층 이하가 되고, 이 제목 보시면 어떻게 다가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9세대 이하이어야 하고, 19세대 이하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각각 가구마다 이제 욕실과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이제 다가구가 되고요. 없으면 이제 뭐로 갑니까? 이건 다중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가구 주택에 이제 뭐든지 이게 다가구냐, 다중주택이냐, 또는 공동주택이냐, 연립이냐, 뭐 아파트냐, 이건 전부 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뭐예요? 19가구라고 되어 있죠. 19가구. 그렇죠. 그래서 다가구입니다. 19가구. 만을 따져 써서 다가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시면 각각 층별 용도가 나옵니다. 용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자, 1층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단실이니까 볼 필요 없는 거고요. 자, 다가구, 다가구, 다가구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죠. 그리고 요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됩니다. 200평 이하. 자, 요 건축물 대장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게 다가구다, 다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다가구 주택은 이제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이제 단독 주택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토지와 건물이 한마디로 이제 별개입니다. 이게 등기부가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나옵니다. 이렇게. 왜냐?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한 동이 소유자가 뭐야? 한 명입니다. 소유자가. 그래서 건물 한 동 전체가 소유자가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과 토지가 소유자가 보통 같습니다. 같은데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보통의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는 대부분 같습니다. 건물 한 동 전체가 소유자가 한 명이다. 1인이 소유한다. 그래서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이와 같이 토지와 건물이 각각 등기부가 존재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1인입니다. 한 명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단독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목에 보면 아파트, 나목에 연립주택, 다목에 다세대 주택, 라목에 보면 기숙사가 있는데요. 일단 가나 다 요 세 개의 내용을 잘 보시면 돼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5개층 이상인 경우, 그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200평을 초과합니다.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이거는 연립이 됩니다. 그리고 층수는 4개층 이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층과 계층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층과 계층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층에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층에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나 또는 1층이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층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층수만 우리가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계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다세대가 있는데요. 다세대하고 연립은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따라서 4계층 이하 똑같고요. 그래서 200평 이하면 다세대고요. 200평을 초과하면 연립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사진으로 좀 봅시다.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을 좀 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층은 이제 필로티 구조니까 층수를 산정할 때 우리가 산입하지 않죠. 이게 빼고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4계층 이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돼요? 이거는 공동주택인데,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이제 그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이제 연립주택이 되고 이하이면 다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됐든 또는 다세대 주택이 됐든 연립주택은 단독주택과 등기부가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제 여기가 101호로 합시다. 이 101호, 그 다음에 여기 201호, 301호, 401호를 합시다. 그러면 각각 호마다 이걸 세대라 합니다. 각각을 세대라 하고 이 세대마다 별개의 소유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등기부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이렇게 세대마다 구분 소유권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각각 구분 소유권을 해서 전부 다 등기부가 각각 존재하고 각각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마다 분양이 가능한 게 그게 바로 공동주택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이 다가구 주택이라면 단독주택이라고 하면은 이 건물 한 동의 소유자가 같은 거죠. 건물 한 동의 소유자가 같으면 이거는 뭐가 돼요? 이제 다가구나 다중주택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공동주택은 세대마다 소유자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이 그 등기부를 열람을 하게 되면 몇 동 몇 호, 몇 동 몇 호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 부분과 그 다음 대지권으로 해서 표제부에 기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세대 주택의 등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등기부를 보면은 집합 건물이라고 딱 표기되어 있습니다. 벌써 공동주택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이 건물은 이제 몇 동, 몇 호. 이게 나옵니다. 몇 동, 몇 호라고. 그래서 이제 아까 보면은 뭐, 101동, 뭐, 101호다. 그러면 이제 101동, 101호.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제부를 보게 되면, 건물의 전유. 다시 말하면 전용 면적이 나오고요. 거기에 딸린 대지권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지권의 종류를 보면 소유권, 대지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건물 부분과 토지 부분이 한꺼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제부에 같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렇구나. 이제 집합 건물법에 의해서 등기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벌써 단독주택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등기부가. 단독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죠. 근데 이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집합 건물이라 해서 당연히 그 세대마다 각각 별개의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3회 기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층수가 4층인 층수가 이제 이게 계층이 아닙니다. 층이라고 나왔습니다. 한 개의 동의 건축물로서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는 없답니다. 이게. 근데 전체 층을 주택으로 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층에 필로티가 없으니까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층이네요. 그러니까 4개 층이 되네. 4개 층. 그러면 이제 4개 층이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공동주택이 되는 거죠. 공동주택. 3계층 이하가 이제 단독주택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4계층 이하가 되는구나. 이제 공동주택이구나. 뭐 5계층 이상이 이제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아니라는 얘기니까 연립 아니면 이제 다세대가 되겠죠. 근데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660 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660 이하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다 세대가 되겠죠. 이게 정답이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32의 기준입니다.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판단의 근거는 건축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에 보시면 한 개의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맞죠? 그래서 이제 200평 이하 3계층 이하. 그다음 지하층은 당연히 층수를 산입할 때 이거는 제외합니다. 당연한 거고. 2번에 보세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맞죠? 그래서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취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거는 다중주택이 아니라 다가구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봅시다.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한 개의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50% 이상인 것. 이거는 이제 뭐요? 이 건축 법령상 이 내용은 안 나와 있죠. 다중주택에 보면은 요 3번의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봅시다. 적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건 맞는 말이죠. 그다음 5번에 보면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정답은 3번이 되죠. 이 3번은 기숙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숙사. 그래서 틀린 거는 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이 이런 형태로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주택의 용어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 다시 말하면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그 차이가 뭐고, 그 다음에 등기부라든가 건축물 대장을 좀 봤고요. 공동주택은 간단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고요. 그 다음에 각각 공동주택은 몇 동, 몇 호 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자가 별개죠, 이제. 그럼 건물 한 동에 만약에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 건물 한 동에 만약에 세대수가 8세대가 있다고 한 다음에 아까 기출문제 보면 그 세대마다 어떻게 세대마다 전부 다 이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다르면 이게 뭐요? 공동주택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